16살 때 알았어요. 아, 지금 네. 몇 살이에요, 그러면? 지금가 23 돼가지고. 네. 자기는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학교 그만두고 가야 될 것 같다, 글로.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감당하기엔 약한 것 같아서 못 말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지 말은 안 해주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메시지 쓴 거를 본 거예요. 학원 선생님한테 내가 게이인 걸 말했어. 이걸 본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는 너무 어리게 봤거든요, 애를. 그래서 바로 너가 잘못한 것 같아. 그 말 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뭐 심리학 대학원에서도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말들을 했죠. 네가 성인이 돼도 그렇다고 하면 엄마가 인정해줄게. 막 이런 말들. 엄마가 인정하고 말고 그런 게 뭐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네가 어릴 때 얼마나 씩씩했는지 아니 막 그래가면서 그것도 관련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애한테 막 애를 설득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한 거죠. 네. 몰라서. 그리고 나중에는 애한테 상처되는 말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불행한지 아니 막 이런 말 하면서 그 사람들이라는 표현하면서 안 좋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렸을 텐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런 말들을 했어요. 며칠 동안. 그때부터 저는 거의 1년 동안 엄청 자주 울었어요.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마냥 머릿속에 얘는 불행하게 살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계속 든 거예요. 계속 괴로워하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계속 그 죄책감에 시달려요. 부모들은 알게 되면 양육의 문제인 걸로 생각하고 자다가도 계속 깨서 막 새벽 4시 막 5시에도 깨서 맞아 얘 어릴 때 내가 태권도 도우를 시킬걸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얘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을 때 내가 더 강하게 그 애들을 혼내줄걸 뭐 그런 거. 다 엄마 탓으로 예, 엄마 탓으로 돌리게 돼요. 예. 그래서 힘들어 하다가 한 1년쯤 됐을 때 안 되겠다. 그래서는 나와 같은 처지인 부모를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거부감이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당사자들도 오니까 우리 애한테 자기 자식한테 물어볼 수 없는 거를 이제 거기 가서 당사자들한테도 묻게 되고 궁금했던 것도 알게 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부모님들 만나는 게 좋았어요. 그게 정말 자조 모임의 그렇죠. 힘인 것 같아요. 네, 동방생명.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씩 모이다가 이제 퀴어 축제를 몇 번 하면서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알려져서 네. 지금은 지금은 모임할 때 항상 50명이 넘어요. 그래서 커트를 해야 될 정도인데 네. 한 모임 하면 부모는 20명 뭐 이 정도고 당사자들이 30명 넘게 오는데 그게 당사자들이 오는 이유는 부모님에게 커밍아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알게 되셨는데 너무 갈등이 심하고 아니면 내쫓기는 경우도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러 오세요. 그래서 거의 새로 오신 부모님들도 아이 때문에 충격받아서 막 우시고 이제 당사자들도 이제 뭐 이런 힘든 경우들 얘기하면서 울고 3시간 동안 하거든요, 항상. 거의 3시간 모자라요. 예. 저는 그 오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선택을. 본인이 부모를 제일 잘 알 거고,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부모님이 반대하고 심할 것 같은데도 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요. 거의 다 보면 나는 부모님하고 너무너무 친한데 나는 엄마하고 무슨 얘기든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하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든다. 비밀로 하고 있는 게
엄마가 어쩜 그 얘기 그렇게 이제까지 안 할 수 있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다는 분도 많고, 그리고 거의 이제 사회나 이제 학교 직장에서 편견 같은 거 많이 겪어보니까 내 엄마라도 내 편이 돼줬으면 하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부모님이 이제 기독교 신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릴 때 떠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친구 뭐 그렇대 이러면 뭐라고 반응하는지. 예, 그럴 때 굉장히 안 좋게 말하시는 경우, 뭐 홍서천만 보면 저거 욕하면서 딴 데 트시는 부모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독립할 수 있을 때 얘기하라 이런 얘기는 한 적 있어요. 쫓겨나는 경우를 많이 보니까. 예. 부모님하고 친한 경우에는 이제 대화로 커밍아웃 하는 것도 뭐 괜찮겠다고 하는데, 왜 편지가 낫다고 하냐면 대부분 첫 번째 반응을 겪잖아요. 그리고 싸우게 돼요. 마찰이 생겨요. 처음엔. 뭐 바꾸려는 얘기를 막 하게 되거든요, 부모가. 예. 그러면은 이 갈등이 심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이기나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이쪽 자료 막 하고 내가 그 자료 왜 보냐 막 부모 모임 책 팍 찢은 분도 있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편지랑 딱 놓고 갔어요. 여기 자식이 없어요 지금 집에. 그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처를 안 받게 차라리 잠깐 친구 집이나 어디 여행 갔다 올게 하고선 놓고 가는 거가,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학교 안에서 따돌림이 너무 심해요. 학교 안에서는 더 빨리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보다 더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뭔가 행동이나 제스처에서 티가 나기도 하고요. 더 섬세한 그 게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티가 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놀림 대상이 되고 학교 선생님, 교사 교육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24살 게이 아들을 둔 아빠 지미라고 합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처음 찾은 이유는 아들이 성소수자니까죠. 예, 그리고 처음 찾게 된 건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2016년 6월의 둘째 목요일 날 제가 커밍아웃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 날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두 번째 토요일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니까,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받고 이틀 후에 부모 모임에 갔죠. 그리고 뭐 처음에 갈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죠. 그냥 놀란 상태에서 간 거고요. 왜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처음에는 그냥 제가 부모 모임에 가는 걸 아들이 하도 좋아하니까 갔던 건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서 지금 올해까지 이 사이에 글쎄요, 굉장히 극적인 변화들이 성소수자 부모 모임 안에선 있었거든요. 갑자기 막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몇 명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들 빨리빨리 여기저기 나가서 이제 그런 취재에 응해야 되고, 또 여러 학자분들이 또 와서 연구에 참여해 주길 바라시고, 그래서 그런 것에 사실 조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젠 운영위원이란 타이틀을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사실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납니다. 제가 굉장히 놀랬다는 거. 그리고 놀랐던 이유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한 번도 상상하지 않은 이벤트니까, 그러니까 놀랬던 것 같고요. 그때 해줬던 말은, 저희 아들은 제게 커밍아웃을 이렇게 앞에서 구두로 한 게 아니라 편지로 하고서, 그러니까 편지를 던지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폭탄을 투하한 거죠. 그리고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편지를 읽고 카톡으로 맨 처음 보냈던 얘기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했던 얘기는 아마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을 놓고 보면 밝아졌죠. 매우 밝아졌죠.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런
뭐라 그럴까요?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 겪는 그 6단계라고 그 단계를 저희도 모두 거쳐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게 조금 빨리 지나갔다? 뭐 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진짜 3년 전에 아들의 커밍아웃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집은 어떨까?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솔직하게 하고 있는 건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정기 모임 할 때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당사자분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특히 커밍아웃 전에 부모님을 대할 때 제발 부모님을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도 예전에 그 자녀분 같은 자녀였고요. 그 부모도 처음 지금 부모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국 많은 성소수자분들이 과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님께 사실은 어마어마한 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 했을 때 부모들이 아 그래 네가 그랬구나 아빠님이 알고 있었어 아빠는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린 아빠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반응을 처음부터 나오리라고 상상조차 하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그 팬시한 커밍아웃이 없다 또 팬시한 부모도 없다는 겁니다. 부모도 그냥 사람이고요. 그도 놀랄 수 있고요. 수많은 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좋은 부모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또 나쁜 부모의 성향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부모도 사람이라는 거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거 그 부분을 좀 꼭 좀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혼을 인정해야 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제가 이제 성소수자 부모로서 나름 인권 운동이랍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바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제 아들이 성소수자라 제 아들을 위해 뭔가 특별한 걸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과 동일한 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상 또 이 사회에서 제가 원하는 건 제가 바라는 건 하나뿐입니다. 특혜 필요 없으니 모든 인간이 누리는 그 동등한 것을 그냥 제발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 아들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답니다. 예.